안녕하십니까. 오픈소스를 활용한 다양한 센서 연동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게 될 정보통신공학과의 황재용 교수입니다. 오픈소스 하드웨어 플랫폼 중에 우리가 오픈소스 하드웨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소스 하드웨어는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에 해당되는 설계와 디자인을 공개를 합니다. 이제 설계와 디자인을 공개를 하고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혁신적이고 참신한 제품을 개발하는 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픈소스 하드웨어의 확산에 작용한 세 가지 요인을 보면 기존의 산업 구조와 비교해서 몇십 분의 1에 불과한 저렴한 하드웨어 비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뒤에서 나오는 아두이노나 또는 라즈베리파이 대표적인 요 두 가지가 오픈소스 하드웨어가 되는데 이 이거 외에도 삼성이든 또는 인텔에서도 이런 오픈소스 하드웨어가 출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해외 기업 중에서도 TI나 뭐 브로드컴 같은 데가 오픈소스 하드웨어를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소스에 대한 예제를 공유하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그런 글로벌 커뮤니티에서 전 세계의 이 하드웨어 오픈소스 하드웨어에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서로 자료를 공유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일반인도 쉽게 배우고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진입 장벽이 낮다가 특징이 되겠습니다. 오픈소스 하드웨어의 개요입니다. 오픈소스 하드웨어는 각종 하드웨어 제작에 필요한 회로도와 그 다음에 매뉴얼, 그 다음에 PCB, 도면, 그 다음에 소스 코드를 공개함으로써 누구나 이와 동일하거나 혹은 이를 활용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하드웨어를 의미를 합니다. 여기 그 아래 그림에 보는 것처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오픈소스 하드웨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둘 간의 차이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특정 프로젝트에 관련된 일부분, 즉 드라이버나 API 등이 되겠지만 오픈소스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툴과 부품 제작에 대한 그런 그 지지자들의 투자가 있고 그 다음에 통계제된 상업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대규모의 단독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고 소프트웨어 제품, 즉 OS나 IDE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무형의 상품인 반면에 오픈소스 하드웨어인 경우에는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진 소규모의 독립된 프로젝트가 되고 그 파편화된 상업 구조를 갖고 있고 제품 운용에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유형의 상품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OSS 앞에 오픈 소스라는 이런 개념이 추가가 되면서 이 가운데를 보시면은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공통점은 로열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이센스 비용이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지자들의 자발적인 시간 및 노동력이 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오픈 소스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고 물론 이게 이제 어떤 비용을 낸다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배포를 해서 다른 사람들도 이 해당되는 부분을 같이 공유를 하게끔 그런 라이센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IP 지적재산권이 되겠습니다.를 무료로 공유를 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 툴에 대한 활용 그다음에 다수의 참여에 대해 따른 이익을 분배를 할 수가 있는 게 이 오픈소스 하드웨어 플랫폼하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이 오픈소스 하드웨어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하고 또 사용자들이
좀 더 쉽게 이런 기술적인 지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협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거를 오픈소스 하드웨어 협회가 창설이 되었고, 이 OSHWA 이렇게 이제 지칭을 합니다. 그리고 오픈소스 이 협회에서 오픈소스 하드웨어 정의를 했는데 버전 1.0, 오픈소스 하드웨어 정의의 1.0 이렇게 정의를 한 내용을 보면 오픈소스 하드웨어의 원칙과 정의 및 배포 조건을 명시를 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권장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오픈소스 하드웨어에 대한 정의, 오픈소스 하드웨어에 대한 배포 조건, 그다음에 활동 분야에 대한 차별 금지, 라이선스 배포, 라이센스 특정 제품에 대한 국한을 금지, 또 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제한 금지, 라이센스 기술의 중립성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이런 내용을 원칙으로 해서 OSHW Definition 1.0을 발표를 했습니다. 오픈소스 하드웨어 구성 요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소스 하드웨어 프로젝트를 우리가 게시를 할 때, 그러니까 이제 어떤 공유를 하는 차원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 몇 가지 파일들이 있는데, 이제 소프트웨어하고는 약간 개념이 좀 다릅니다.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와 매뉴얼, 그 다음에 필요한 링크들, 파일 이렇게 이제 게시를 하면 되지만 오픈소스 하드웨어의 구성 요건은 그것보다는 좀 더 가짓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본 디자인 파일, 이 원본 디자인 파일이라고 하는 거는 회로 설계 파일을 의미를 합니다. 회로를 설계한 설계 파일을 의미를 하고 그 다음에 보조 디자인 파일은 이제 이 설계 파일 외에 다른 어떤 그 칩셋에 대한 매뉴얼이라든지 아니면 설계에 필요한 그런 자료들을 같이 공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재료 명세서, 뭐 비ll of material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BOM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게 이제 파트 리스트 또는 부품 리스트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부품 리스트는 뭐냐면 어떤 제조사의 파트 번호가 뭐, 그 다음에 스펙이 뭐, 다까지 상세하게 이런 재료를 BOM을 공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드웨어를 구성하기 위한 하드웨어를 간단하게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그 기능을 검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또는 펌웨어를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사진들 그리고 매뉴얼 이렇게 공개를 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 오픈소스 하드웨어 플랫폼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시고 사용을 하시는 아두이노가 되겠습니다. 아두이노는 OS가 없습니다. OS를 갖고 있지 않은, 즉, 난 OS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기 쉬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기초한 오픈소스 프로토타이핑 플랫폼이 되고, 아두이노는 저사양의 마이크로 컨트롤러 보드이지만 센서 또는 액추에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개의 디지털 핀도 갖고 있고 아날로그 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핀에서 입력이 되는 그 입력 값, 그 다음에 아날로그 핀에서 입력이 되는 입력 값, 이렇게 그런 입력 값들을 받아다가 두 값을 내가 디지털로 컨버전 해가지고 데이터를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두이노 프로그래밍 언어를 두고 아두이노 소프트웨어 ID를 이용해서 아두이노 소프트웨어를 연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에 사용된 MCU에 따라서 이런 그 AVR과 ARM 타입에 따라서 우리가 MCU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하고 그거에 대한 아두이노 보드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아두이노 보드를 우리가 그 간단하게 그러니까 그림으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이는 아두이노 보드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아두이노 제품은 엔트리 레벨, 그다음에 인핸스드 피처, 그다음에 인터넷 오브 띵스, 그러니까 IoT 쪽 또는 웨어러블 등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이 아두이노 우노 보드가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는 그런 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아두이노 보드들이 존재하고,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개발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에디슨 보드입니다. 에디슨 보드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을 제공을 하는,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림이 생겼고, 크기는 한 우표 크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성능의 듀얼 코어 CPU하고 단일 코어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통해서 우리가 저전력 패키지를 구성을 했습니다.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4.0, 그다음에 1기가 DDR과 4기가 플래시 메모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프로젝트 디자인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40개의 다중 GPIO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디슨 컴퓨팅 모듈을 추가해서 개발 보드에 부착해서 기능을 확장하거나 IO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아틱이라는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이는 삼성에서 IoT 기기의 개발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그런 하드웨어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프로세서 AP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메모리, 통신, 센서 등으로 구성돼서 된 그런 플랫폼이 됩니다. 소프트웨어, 드라이버, 스토리지, 보안 솔루션, 개발 보드, 클라우드 등에 관련된 기능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성능, 파워, 메모리, 외형에 따라서 다양한 시리즈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비글보드입니다. 비글보드는 ARM 코텍스 A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ARM 코어를 가진 그런 비글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는 TI사,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회사에서 해당되는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제공을 했고, 저비용, 그 다음에 팬이 없는 소형의 단일 보드의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비글보드, 처음 나온 지 비글보드, 그 다음에 비글본 블랙, 뭐 비글본, 이런 형태의 하드웨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글보드를 우리가 이제 사양별로 이렇게 본 건데, 이 비글본 블랙이라는 그 타입은 CPU의 성능을 개선하고 가격은 약 45불 정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얘가 우리가 어, 라즈베리 파이와 대응하는 그런 보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현재 이제 비글보드보다는 라즈베리 파이를 훨씬 많이 쓰기 때문에 비글보드는 이제 시장에서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한참 이런 그 오픈 소스 하드웨어 플랫폼들이 나올 때 라즈베리 파이와 그 쌍두마차로 해서 이런 그 상황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라즈베리 파이입니다. 라즈베리 파이는 교육을 목적으로 개발한 그 소형의 저가 PC가 되고, 브로드컴이라는 회사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 저비용의 신용카드 크기의 컴퓨터로 모니터나 TV에 연결하고 표준 키보드와 마우스를 사용할 수가 있고, 인터넷 검색, 뭐 비디오를 재생하고 워드 프로세싱을 한다거나 게임 등을 할 수가 있고, 그래픽과 이 저렴한 하드웨어 약 35불 정도. 물론 이제 현재 이 라즈베리 파이브는 거의 한 10만 원대 정도에서 판매가 되고 있지만, 이 라즈베리 파이 뭐 1이 나올 때나 2, 3 정도까지는 약 한 4, 5만 원 정도 수준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2월에 코드코어 CPU와 램을 증가시켜서 또 와이파이와 블루투스를 내장한 라즈베리 파이 3 모델 B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이후에
교육용으로 상당히 많이 사용을 했고, 그리고 이거를 기반으로 어떤 오픈소스 하드웨어에 대한 그런 기본 개념이라든가 또는 어, 이런 어떤 시제품 제작에 상당히 많이 사용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 되고, 현재는 라즈베리 파이 4가 주력을 이루고 있고, 라즈베리 파이 5가 최근에 나와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됐습니다. 사실 이 4, 5부터는 우리가 AI에 인공지능에 적합하도록 그래픽 기능을 많이 향상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OS를 설치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라즈베리 파이가 있어야 되겠고, SD 카드와 카드 리더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니터, HDMI, 그러니까 모니터와 연결할 수 있는 HDMI 케이블, 키보드, 마우스, 전원 정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순서는 HDMI 케이블을 이용해서 모니터와 라즈베리 파이를 연결하고, 키보드 마우스는 USB로 연결하고, 전원은 이제 요즘은 이제 C 타입으로 나옵니다. 4 이상부터는 마이크로 USB는 이제 3까지 마이크로 USB 케이블로 연결을 했지만 4, 5는 C 타입의 전원을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라즈베리 파이에 대한 OS, 즉 라즈비안을 설치를 하고 전원을 공급을 하면 우리가 마치 리눅스를 사용을 하는 것처럼 라즈베리 파이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라즈비안을 설치를 하는, 즉 라즈베리 파이의 공식 지원하는 운영 체계가 우리가 라즈비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홈페이지는 raspberrypi.com 여기 이 사이트에서 들어가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이 사이트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 이렇게 라즈베리 파이의 OS를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의 그 시스템에 맞춰서 내가 예를 들어서 라즈베리 파이 4 이상을 사용을 한다 그러면 64빗을 번고를 하고 3 이하를 내가 사용을 한다 그러면 32비트의 OS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운영체제를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운영체제를 설치하는 방법은 이전에는 좀 복잡했지만 이제 그 라즈베리 파이 이미저라는 아까 라즈베리 파이 사이트에서 라즈베리 파이 이미저라는 그런 툴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라즈베리 파이에 내가 어떤 라즈베리 파이를 사용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OS를 어떤 OS를 사용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USB, SD 카드의 USB를 선택을 해서 여기서 그러니까 스타트를 누르면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받아지면서, 물론 이제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받아지면서 SD 카드에 OS가 설치까지 한 번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치된 라즈베리 파이의 SD 카드를 라즈베리 파이의 SD 카드 꼽는 부분에다가 꼽고 전원을 넣고 부팅을 하면 이런 비슷한 GUI가 뜨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사실 디폴트로 설정을 해놓고 쓰셔도 무방하지만, 이제 여기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통신과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들을 설정을 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좀 더 최적화된 환경에서 설정해서 리눅스를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이제 터미널을 창을 누르면 이렇게 이제 터미널 창이 하나가 생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터미널 창에 sudo 그러니까 라즈파이 컴피그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렇게 텍스트 베이스의 메뉴가 하나가 사용을 합니다. 앞에 sudo는 내가 루트 권한, 즉 어드민 권한으로 실행을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라즈베리 파이 소프트웨어 컴플리션 툴이 라즈파이 컴피그인데 요 화면이 뜨고 나서
그 다음에 7번의 Advanced 옵션에서 Expanded File System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4기가 이상 내가 파일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싶으면 얘를 설정을 해서 그 파일 시스템을 4기가 이상으로 사용을 하겠다고 그, 그 확장을 시키고 그 다음에 로케이션 그러니까 로컬리제이션 옵션에 가서 키보드를 우리 한국어에 맞게끔 키보드 레이아웃을 선택을 하는 그런 메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인텔의 그 제너릭 105키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다른 키보드를 사용을 한다 그러면 다른 키보드를 선택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other를 선택을 해서 랭귀지를 우리가 코리안, 그러니까 한국어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코리안의 101, 104키 컴패티블, 그러니까 키보드를 선택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한글 키를 위해서 키보드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no compass 키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no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인터페이싱 옵션에서 우리가 SPI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A5의 SPI를 선택을 하고 여기에서의 그 SPI는 왜 선택을 하냐면 라즈베리 파이는 아까 아두이노처럼 아날로그에 관련된 아날로그 입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포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같은 이런 그 AD 컨버터가 내장된 그런 그 이런 시스템과 이런 하드웨어와 이렇게 이제 연결을 라즈베리 파이와 연결을 해서 데이터를 받아야 되는데 이 데이터를 아두이노와 그 라즈베리 파이의 SPI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설정해서 이 부분을 이네이블 시켜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PI를 선택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SPI를 사용을 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그냥 NO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OK를 누르고 다 설정이 끝났으면 리붓, 즉 여기 리붓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터미널 창에서 치면 재시작이 되면서 지금 설정한 내용들이 다 반영이 되면서 재시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어, 그 터미널 창에 아까처럼 그 이제 부팅이 GUI로 부팅이 되지 않고 터미널의 어떤 입력 형태로 부팅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스타트 X라고 이렇게 치면 GUI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기본적으로 유선 네트워크나 무선 네트워크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선 네트워크와 무선 네트워크는 아까 그 GUI 화면에 이렇게 상단에 보면 블루투스, 유선, 무선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콘을 클릭해서 유선 네트워크를 설정을 하실 수, IP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와이파이는 이 와이파이 그림이 나오는데 이 와이파이 그림을 눌러서 필요한 SSID와 암호를 누르면 그때 자동으로 IP를 받아와서 그 네트워크를 설정을 시켜줍니다. 물론 처음에 한 번만 설정이 되면 그 값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서부터는 해당되는 컨피그레이션으로 부팅할 때마다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런 이제 기본적인 설정 이후에 우리가 오픈 플랫폼, 즉 라즈베리 파이에서 센서를 연동을 하는 방법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센서 연동에 앞서 우리가 GPIO라는 그런 개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강의하고 있는 그 플랫폼은 라즈베리 파이를 기준으로 하고 아두이노도 사실 GPIO라는 개념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라즈베리 파이는 GPIO라는 커넥터를 제공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CPU에서 GPIO를 제공을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컨트롤러와 같이 입출력 신호 제어가 가능합니다. GPIO는 여기 나온 것처럼 General Purpose Input Output 이런
이름의 약자인데, 얘는 내가 프로그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GPIO 1번 포트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1번 포트를 내가 프로그램을 해서 얘를 인풋으로 또는 아웃풋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때로는 우리가 그 예를 들자면, 때로는 키보드로, 때로는 모니터로 쓰겠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모니터나 키보드를 쓰기 위해서는 더 많은 포트들을 사용을 하지만, 그냥 극단적인 예를 들면 포트 하나를 내가 필요에 따라서 인풋 아웃풋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게 하는 그런 포트가 GPIO 포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자가 원하는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서 입출력 포트를 구성을 하는데, 예를 들면 LED를 온오프하거나 FND가 이제 그 세븐 세그먼트 디스플레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숫자를 표시해주는 그런 LED. 그 다음에 부저서리를 이제 켜주기 위해서 해당되는 부분에 값을 0, 1을 줘서 온, 오프를 시키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런 기본적인 센서들을 붙여서 그 GPIO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즈베리 파이는 약 40개의 GPIO 핀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핀들은 GPIO 기능뿐만 아니라 SPI나 I2C나 UART를 그러니까 병행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설계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이쪽에 핀이 라즈베리 파이 4에 쓰는 GPIO 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GPIO 핀에 27개가 있고, 아까처럼 전용 핀이 13개 있고, 나머지는 SPI라든가 I2C라든가 그 다음에 뭐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파워가 5V, 3.3V, 그 다음에 그라운드, 그 다음에 리절브드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리절브드는 이제 어떤 그 향후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GPIO를 활용을 해서 내가 이 하드웨어 플랫폼, 즉 라즈베리 파이 플랫폼에서 내가 프로그램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와이어링 파이라는 그런 라이브러리를 설치하시면은 쉽게 우리가 코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어링 파이 라이브러리는 Git이라는 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통해서 유지 관리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을 하려면 일단 Git을 먼저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Git을 설치하는 방법은 이렇게 나와 있고, 아마 라즈베리 파이를 OS를 인스톨을 하면 기본적으로 Git이 설치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설치된 Git에 와이어링 파일을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Git을 통해서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 그 해당되는 폴더, 즉 와이어링 파일이라는 폴더에 가서 빌드 ./빌드 이렇게 치시면 자동으로 와이어링 파이가 빌드가 되고, 해당되는 라이브러리가 그 라이브러리 디렉토리에 그 카피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하실 때 이 와이어링 파이의 라이브러리나 함수 등을 사용을 하시려면 뒤에 컴파일을 하실 때 -l 와이어링 파이라는 문구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와이어링 파일을 내가 설치를 잘 했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싶으면 우리가 GPIO-V 해서 버전을 확인해서 뭔가 이런 식으로 값이 주르륵 나오면 와이어링 파일가 설치가 다 됐구나 라고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프로그램에 따라서 GPIO의 아까 위에서 보여준 그 GPIO의 핀맵을 보여드렸는데, 그거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명령어가 요 GPIO 명령어 중에 GPIO read all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여기 그 GPIO 번호가 있고,
여기 GPIO 번호가 있고, 이거 번호가 요 그 해당되는 GPIO 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이 그 피지컬한 핀맵이 되는 겁니다. 위로 올려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돼 있고, 이쪽이 GPIO 번호가 되겠고, 얘가 와이어링 파이 번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와이어링 파이 라이브러리를 인스톨을 했기 때문에 이 와이어링 파이 라이브러리에 대한 이 번호를 사용을 해서 이 GPIO를 포트를 오픈을 해서 값을 쓰거나 읽거나 하시면은 값이 그 해당되는 포트에 값이 써지면서 내가 값을 1을 쓰면 하이가 되고 0을 쓰면 로우가 되는 그런 그 실습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오픈소스 플랫폼, 그 다음에 오픈소스 하드웨어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대표적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플랫폼, 오픈소스 하드웨어 플랫폼 중에 라즈베리 파이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이런 그 오픈 소스 하드웨어 플랫폼 중에 그 라즈베리 파이를 사용을 하신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런 절차를 거쳐서 OS를 인스톨을 하고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파이썬이나 C를 통해서 프로그래밍을 진행을 하면서 센서를 연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그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플랫폼, 오픈 소스 하드웨어 플랫폼, 그리고 대표적인 그 각각의 플랫폼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라즈베리 파이 플랫폼을 알아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